제목은 없고요. 그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조금 해봤고요. IT 하셨죠? 네. 네, 꽁이님? 네. 네. 앞에 사회자분. 네, 안녕하세요. 전 더덕이고요. 네, 기피디고요. 오늘 IT 계통에 관련해서 뭘 하는지 좀. 저도 몰라요. 그냥 일단 시작해 보는 거고요. 원래 시작은 이렇게 대충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기대해 볼게요. 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네. 별건 아니고요. 별거죠. 그 커리어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블로그나 아니면 티스토리가 많죠. 기술적인 자료는. 블로그는 많이 없죠. 블로그는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코딩할 때는 어디서 많이 구글에서 찾긴 하는데 네. 그게 어디 플랫폼에서 나오는지는 잘 안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뭐가 많더라고요. 근데 신뢰도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선배들이한테 물어보면은 충분히 가르쳐 주는데,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후배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해외 취업의 기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한 1년여 파견 근무할 수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영어를 잘할 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외국계 기업을 좀 다니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현재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데를 좀 들락거릴 기회가 조금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피디님도 그 어떤 사건이 없었으면 그런 걸 찾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대부분은. 어떠세요? 주변 분들을 보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저희 때는 거의 그냥 있는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회사 다녔을 때 보니까 여직원이 해외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 다녔다가 다른 데 이직했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유럽 쪽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좀 MZ 세대들은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인력 유출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들이 거기서 기술을 배우게 되면 이게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돌고 돌죠. 돌아오더라고요. 네. 사실 중국이 요즘 IT가 이제 많이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거의 20몇 년 전에 갔을 때 실리콘밸리가 그 당시에는 IC,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반도체로 시작을 했던, 지금 소프트웨어가 강하지만 했던 동네인데, 그 IC의 약자를 인디안, 인도에서 온 사람들, C를 차이니스, 중국인,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도 사람이랑 중국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일본 사람도 많지 않았나요? 일본 사람들은 아마 그 언어 하시면서 좀 많이 보신 걸 거고요.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은 기업을 다니다 보면 주로 아마 일본 분들은 거의 파견 근무나 주재원이셨을 거고, 제가 만난 사람은 미국에 완전히 이민을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인도계와 중국계가 많았고, 네.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뭔가 기술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당시에 한국 엔지니어 만나기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만약 기회가 생기면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게 있어요. 언어? 네. 언어 장벽 때문에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죠. 근데 엔지니어들은 그 용어가 그래도 좀 한정돼 있지 않나요? 그거 용어만 알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용어가 한정돼 있다는 표현을 하면 좀 화내실 거고요. 네. 용어는 굉장히 많은데, 단지 그런 것 같아요. 제 최근에 한 분이, 아시는 분의 와이프가 쿠팡을 들어가셨어요. 쿠팡을 우리나라 기업인가요? 미국 기업인가요? 어떻게 됐지? 그렇죠. 미국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비즈니스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거의 영어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원래 한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도 한국말 딸리는 거. 아,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한국말 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분은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거 관계된 일을 하셔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프로그래밍 하시고 뭐 개발자들이 쓰는 영어들은 그렇게 복잡한 영어는 없죠. 네. 한국말도 복잡한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갔을 때 영어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간 게 아닌데 용어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뭐뭐닷, 뭐뭐닷, 뭐뭐닷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뭐 점이라고 하죠, 우리는. 우린 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할 때 예를 들어서 1, 2, 3 닷, 4, 5, 6 닷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따오르거든요. 1, 2, 3점, 4, 5, 6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점이라고 얘기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알아들었대요. 뉘앙스로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용어 정도만 영어로 언어가 큰 장벽은 아니다. 아니더라고요. 개발자들한텐. 그러니까요. 아까 언어가 그래도 한정적이지 않나요? 했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용어만 하셔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들은 엔지니어에 한해서는 그렇죠. 네, 뉘앙스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사실은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전에 외국으로 잠깐 이제 출장 네. 갔을 때 보면은 그런 거 하시는 분 따로 모셔서 거의 개발은 그냥 개발만 하고 있지. 네. 그렇게 뭐 업무적인 거나 뭐 알고리즘 설계 같은 거는 대부분 팀장님 같이 하셔가지고 네. 실제로 코딩한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다큐멘터리를 읽을 정도의 영어는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서로 문서를 주고받고 간단한 문서를 쓰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 심지어 팝하고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팝하고로 번역을 돌려놨더니 기술 문서 이상하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용어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동시에 보면서 봐야 될 때는 있는데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퀄의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경험을 한 거죠. 이건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 실력 때문에 못 가겠다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진 않다라는 네.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떨려요. 맞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왜 가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가야 될까요? 가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서 제가 봤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 같이 일했던 엔지니어가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데 스타트업을 하셨던 거예요. 하시다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간 다음에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여행을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외국에서 일해본 경험 때문이라고요? 그분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 자체는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인력이 네. 부족해요. 아.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는 것이 흠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너 왜 쉬었니? 요즘은 그러진 않죠. 뭐 요즘에는 면접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그게 퇴사 사유가 되게 중요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한국 기업 어디나 분야 달라도 다 똑같지 않나 싶은데. 네, 맞아요. 예전보다는 좀 덜하다 해도 그런 걸 신경을 쓰거든요. 네. 너 왜 회사 그만뒀니? 뭐 하고 쉬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리콘밸리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쉬고 싶으니까 쉬었겠지. 쉬고 싶으니까 네. 쉬었겠지. 그리고 실력 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지 네. 다른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네. 엔지니어로서 실력만 갖춘다면 그렇죠. 실리콘밸리 굉장히 추천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건 그 이제 장기 휴가. 그러니까 당시에 일했을 때 비서분이
한 2달을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저희가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네네. 그런 모습. 그리고 주말이 되면 한 3시부터 길이 막히는데 그 차 뒤에 요트 끌고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 모습도. 그렇다고 열심히 일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닌데 쉴 땐 확실하게 쉬더라고요. 그리고 근무 환경도 너무 좋고. 아, 근무 환경은 정말 좋죠. 네. 뭐 SI 업체도 잠깐 계셔보셨죠? 네. 테이블이 얼마나 하는가요? 1인당 얼마나 하는 테이블이 주어지나요? 테이블 너무 좁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테이블보단 크죠? 조금 큰데 불편해요. 거기에 모니터랑 다 올라가니까 불편할 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책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어차피 그 책상과 의자는 그 집기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위치 변경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좋은 거를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 지금 앵글에는 어느 정도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혼자 쓰던 공간이 이거의 한 3분의 1 정도 공간이 돼요. 3면에 책상이 있고. 근데 그게 IT 기업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3분의 1이란 게 이 전체 면적, 이게 전체의 3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 지금 이 저희가 공간의 있는 이 3분의 공간의 한 1. 3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되고 그 옆에 뭐 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걸로 쭉 둘러싸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죠. 한 2평 정도는 혼자 쓰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런 공간이 개인적으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 짓을 해도 아무도 뭘하지 않는 2평 분위기. 조금 더 되나요? 뭐 두세 그럴 평? 수도 있죠. 네네네. 그런 공간들이 주어지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뭐 IT 기업, 한국 기업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 많지 않을까요? 점점 많아지고 네네. 있죠. 그러니까 그게 20몇 년 전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유명 기업 중에 하나 넷스케이프도 제가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거기는 그 당시부터 회사 내에 게임기나 이런 걸 다 갖춰놓고 휴식 공간이나 이런 걸 싹 다 갖춰놨어요. 요즘은 그런 기업들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구글 들어가면 미국에 구글 들어가면 10kg짜리 각오해야 된다. 거의 사육하듯이 먹을 걸 풀어놓고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캠퍼스라고 부르잖아요. 워낙 넓으니까. 네, 넓고 조경도 잘 돼 있고 그런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근무하기는 되게 좋거든요. 네. 단점은 있어요. 나가라 그럴 때 빨리 나가야 돼요. 자를 때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 리스크기는 해요. 실력으로 뭐 필요로 네, 그런 네.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력은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구조조정이 있었던 기업들이 좀 있는 걸로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좀 불편은 해요. 그렇겠네요. 네. 갑자기. 그래서 가자마자 영주권 신청은 하셔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신청해놓고 만약에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네.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단 상황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영주권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네. 자리를 잡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적으로 해보실 분들은 그렇게 뭐 가서 부딪혀 보는 거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사람마다 그게 다를 테니까. 맞아요. 그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을 네. 텐데 노는 거 좋아하시고 좀 플렉서블하고 좀 자유롭고 이런 환경을 좋아하면 그리고 또 전 인상적이었던 게 또 하나 있다. 뭐요? 집에 계신 부모님이랑 좀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 강추합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또 하나 전 마음에 들었던 게 요즘 우리나라 기업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어떤 일을 끝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게 원래 계획보다 빨라. 어떻게 되나요? 그럼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원래 계획 보다 빨리 빨라요? 좀 끝내달라고 좀 온 거예요.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그때 써니라는 회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 돈을 주는 거였어요. 선 쪽에. 그래서 우리가 갑인 거예요. 갑이 가가지고 야 이거 너무 느려. 이거 좀 이렇게 해줘야 돼.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좀 확인 좀 해줘. 그래서 그쪽 팀장이 엔지니어들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신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하더니 뭐라 하더니 전화 끊으면서 안 된대. 그리고 끝났어요.
너무 그때 같이 갔었던 저희 동료들이 부럽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점점 그런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게 존재해서 빨리빨리 문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죠. 윗사람들이 또 하는 말에 대해서 뭔가 네. 시비를 걸면 능력과 무관하게 찍히는 맞아.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덜해진다는 얘기는 듣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는 그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든 기술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새로운 선진 기술을 빨리 접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다 돌아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엘모 기업에 다녔었는데 엘모 기업을 충실하고 착실하게 쫙 다니신 분들은 부장이나 간신히 연구위원이 되는데 해외를 가거나 그렇게 외국계 기업을 순회 공연을 하셨던 분들은 나이가 한 5살에서 10살이 어린데도 소장이나 이쪽 레벨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내부에서 승진해가지고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아는 엘모 기업에 계시는 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존 출신이 와서 위로 그냥 거기에 노하우를 갖고 온다는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는 벤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벤처하다 실패하면은 거의 뭐 망하죠. 그런 느낌인데 네. 걔네들은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아까 잠깐 벤처 잠깐 하다가 6개월 아프리카 다니셨다는 그분도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있었을 때 한 2, 3년 정도 다른 또 벤처에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 전 벤처, 아프리카 가기 전 벤처가 상장을 하면서 그분이 멀타이 밀리언웨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십억을 버신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성공한 벤처를 다니셨던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창업주 말고 다니셨던 분들이 있는데 벌어야 억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부럽더라고요. 시장이 어떠세요? 워낙 크니까. 마음이 흔들리세요? 네. 흔들리면 제가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도 제 성향상, 그래도 힘들지 않나 싶긴 해요. 네. 좀 네. 안전한 곳에. 제가 네. 꽁이님을 꼬시면 오늘 방송 성공한 것 같은데 계속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느 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걸 거예요. 그냥 막연히 갑자기 취업해서 가기가 어느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력서를 어떻게 해야 돼?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력서 한 100군데 넣으면 한 10군데에서 20군데에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 요건 다음 편에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회사 중에 몇 개를 몰아서 인터뷰를 하면 그 중에 한 2-3개 정도는 보통 오케이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가게는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 분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SI성으로 일을 하셨어요. ERP 뭔지 아시죠? 그쪽 일을 하시다가 우리나라 대기업 S전자, L전자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거기 지사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ERP들이 필요하고 엔지니어들이 필요한데 현지 인력을 쓰면 깝깝하대요. 그래서 인력 파견을 요청을 했대요. 그 기업에. 그래서 그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착을 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셔서 아기 낳고 샌디에고라는 아주 예쁜 동네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조금 쉽게 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어떠세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저희도 외국 기업에서 이제 협업하면서 이제 이게 일을 따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출장을 막 몇 달씩 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자라서 약간 열애 남자들만 보내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자는 거 숙박도 그렇고 방을 하나 따로 줘야 되니까. 근데 여자 엔지니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배려. 근데 그분들도 배려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 회사가 이제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을 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취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가신 지 몇 년째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연을 맺어 놓고 나니까 기회가 쉬워지는. 또 오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 있을 때는 무조건 잡기를 뭐 영어가 안 돼서 그래요라고 하는데 가보면 또 엔지니어들은 어떻게든 실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실력이 안 돼서 근데 그건 회사에서 안 보낼 거예요. 실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저는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건 실력은 이건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실력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다음 기회에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거는 좀 여러 가지 기준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또 그렇고 계속해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중재해주는 기관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있어요. 무엇을 중재? 그러니까 해외 취업을.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워킹홀리데이나 이런 거 가보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물론 기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차이는 나겠지만 제가 봤을 땐 IT를 하는 성향이라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많이 넘어오셨나요, 마음이? 표정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시군요. 제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안 겪어봐서 그렇죠.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격주 5일 근무 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거든요. 한참 2000년 초반? 네네. 그래서 그때도 막 억지로 술 먹어야 하고 막 그런 진짜 옛날 그 문화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거부터 요즘 한 3년 전 거까지 다 겪어본라서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솔직히 들어오면 말이 잘 안 통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문화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팀장님들 더 힘들어하시죠. 그렇겠다.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미국이 좋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열려 있고 워라밸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훨씬 좋은.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일만 정확하게 하면 그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스케줄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밤을 새고 일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일해야 돼서 밤새는 건 괜찮은데 눈치 보면서 맞아요. 밤새는 일도 허다해가지고 이제 진짜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맞아요. 하여튼 워라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아보시는 건 저는 적극 추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볼 거냐. 주변에 간 사람이 없는데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연결을 시켜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그럼 좀 더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드리면 좀 더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추천을 드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절반의 네. 성공만 한 걸로.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성공했으면 저는 네. 만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목도 없이 시작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